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의대 입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대 입시 열풍이라는 말이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었는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원래부터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가지 분위기가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대 입시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다른 계열들과는 다른 독특한 입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그러니까 2021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입시 변화들 중에서 가장 큰 틀의 변화를 살펴보고 올해 고3은 물론 향후 의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중학생들까지 앞으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 이해에 대한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통계는 각 대학이 입시 1년 전에 발표하는 전형 계획 기준 자료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얘기고요. 나중에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과 대체로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시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되는 대략적인 수치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 고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은 수시 모집 요강까지 이미 다 발표가 됐고요. 내년에 치를 2023학년도 입시에 대한 전형 계획은 올해,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에 대학들이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자료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정리한 것이고요.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은 내년, 그러니까 2022년 5월쯤에 확정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은 전형 계획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고2 학생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물론 지금 고1이나 중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이후의 대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를 토대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최근 3년간 입시 변화 분위기를 보시면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입시가 진행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대 입시 전체의 통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입시, 올해 입시, 그리고 내년 입시, 이 세 개의 학년도 의대 입시 전체 통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0개 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의과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 2022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학부생을 선발하고요. 차의과 대학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의전원 체제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부생을 선발하고, 물론 중간에 결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향후 2년간은 의전원과 학부생을 함께 뽑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학부생만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을 선발했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3,00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 선발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정원 내 규모고요. 또 정원 내로 학생들을 뽑는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정원의 규모는 39개 의대 전체 합계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원의 전형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맞춰서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원의 전형 대부분은 농어촌 학생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다소 까다로운 지원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에게 제한된 전형이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이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전형 유형별 선발 규모의 변화입니다. 자, 크게 의대 갈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수능, 학종.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고요. 물론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라든지 세특이라든지 크게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내신과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시키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학 고사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학 논술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수학, 과학 논술을 함께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일부 의대는 의학 논술이나 또 인문 논술을 함께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수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시,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만 학생을 뽑는 전형을 의미하고요. 학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종합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종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3천여 명의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이 4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요. 올해 입시, 그러니까 2022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보면 자,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생 비율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생 비율이 다소 늘었지만 내년에는 또 소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다음으로 많은 학생 비율을 뽑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소폭 줄어들다가 내년에는 다시 소폭 늘어나게 되고요. 논술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 학종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능 비중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대 입시는 수능 중심의 입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시 선발뿐만 아니고 교과 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그리고 학종 일부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3,000명 선발 인원 중에서 2,700명 이상의 학생들은 수능하고 관련된 전형을 치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수능이 안 되면 의대 입시는 쉽지가 않다. 이런 걸 의미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목표 대학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참고하셔야 될 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변화입니다.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건 이 39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교들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지방대 같은 경우에 해당 지방 또는 인근 지역 학생들만 선발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교육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전체 의대생 선발 인원의 22% 정도만 지역인재 선발이었지만 올해는 24.4%, 그리고 내년에는 무려 28.4%,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인재 선발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 학생들이 이 지역인재 선발에 많이 지원할 경우에 수도권 의대 입시 구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도 유의해서 봐야 할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그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의대 전체 통계와 실제로 내가 지원하고 또 목표로 하는 의대의 통계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대학 수준별로 또 지역별로 이런 통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상위 5개 의대, 서울대, 가톨릭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이렇게 5개 의대는 과연 학생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39개 의대 전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이 상위 5개 대는 수능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학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올해가 줄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줄지만 내년까지도 수능보다는 학종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거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학종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과 전형은 7.7%밖에 안 되고요. 논술은 또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선발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23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35% 정도, 이후에 한 40%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40% 이상까지는 선발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학종 선발이 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계속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이 상위권대 학종은 다른 의대 학종과는 또 다르게 정성평가 성향이 좀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내신은 워낙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에서 변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여러 활동이나 세특이나 또는 자소서나 면접이나 이런 전형 요소들이 모두 골고루 중요한 입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5개 의대를 제외한 서울에 있는 나머지 5개 의대의 경우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의대가 그런데요. 해당 학교들은 올해 입시도 그렇고 내년 입시도 그렇고 학종보다는 정시 비중이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5개 의대가 교과 전형이 크게 늘지 않았던 반면에 이 5개 의대는 올해보다 내년에 교과 전형 비율이 6.1%에서 8.4%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논술 전형은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신 5개 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고요. 전반적으로 수능 중심의 학생 선발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이제 경인 지역 3개 의대는 또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 의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3개 의대는 올해 입시 기준으로 정시 비중이 28.7%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학종은 42.6%, 최상위 5개 의대만큼은 아니지만 앞서 보신 인서울 5개 의대보다는 학종 비중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내년에 학종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위에서 보셨던 10개 대학은 학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경인 지역 3개 의대는 오히려 소폭 늘어났고요. 반면에 교과나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은 해마다 좀 들쭉날쭉입니다. 교과 전형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논술 전형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가 내년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들 수도권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지방의대는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선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0% 가까이 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요. 수도권 의대들과는 다르게 수능 선발 비율은 올해 약간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올해 약간 늘어나지만 내년엔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지방의대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 의대들의 학종에 비해서 경험적으로 정성평가 성향이 강하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학종이긴 하지만 수도권 의대들에 비해서 내신 의존도가 높은 학생 선발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도 미리 좀 폐지한 학교들이 많고요. 면접 비중도 일반적으로 수도권 의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뽑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방의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6개의 지방의대들 같은 경우에 전체 모집 정원이 올해는 2017명, 내년에는 2020명 정도를 뽑는데 그 중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올해는 37.8%, 내년에는 42.4%나 됩니다.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아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 내년 입시 기준으로 80% 이상의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상대라든지 고신대라든지 그리고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이런 학교들이 전체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선발의 총 59.4%, 거의 60%는 교과 전형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수능, 학종, 논술 순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술은 이제 부산대 논술인데요. 전국 대학 논술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인재 선발의 증가가 이 해당 지역 학생들 뿐만 아니고 수도권 학생들이나 수도권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의대 입시 변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제가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목표 대학이나 목표 전형의 설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목표 대학과 전형에 따라서 입시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과 전형에 집중할지, 학종에 집중할지, 또 수능에 집중할지, 또는 메이저 5개 의대를 목표로 할지, 수도권 의대를 목표로 할지, 아니면 지방 의대를 목표로 할지에 따라서 주력해야 할 전형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전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또 전형 요소들이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표 설정 없이 의대를 준비하게 되면 고3에 이르러서는 결국 포지션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고 어떤 전형을 준비하게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자신의 수능 역량입니다. 그 다음이 내신, 그 다음이 기타, 비교과라든지 자소서 면접 역량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설사 수시를 목표로 대학을 준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학생이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 진학에 필요한 수능 점수뿐만 아니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등급에 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미리부터 점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전형 요소들의 각각의 경쟁력은 또 자신이 처한 고등학교 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목표 설정에 반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 내신이 따기 쉬운 지방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너무 높은 대학이나 전형 또는 N수생과 경쟁해야 하는 정시를 목표로 의대 진학을 준비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교육특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내신 의존도가 높은 대학이나 전형을 목표로 삼는다면 의대 진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중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는 이런 나의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데 있는데요. 특히 수능 경쟁력 같은 경우는 학기 초나 학년 초에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수능형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은 범위가 넓고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문을 읽고 많은 수의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단기전인 내신에는 자신 있다 할지라도 수능 시험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수능 부담이 적은 대학이나 전형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경쟁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고3 되기 이전부터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게 자신의 공부 방식의 변화든 사교육의 도움이든 장기적으로 수능 점수 관리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보여드린 의대 입시 통계, 입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배들보다는 다소 공격적인 의대 입시 전략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정시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늘어날 경우에 각 의대들의 정시 컷은 선배들의 합격선보다 다소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이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수시 선발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대들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방 일반고 내신 좋은 학생들이 예년보다는 지방의대로 흡수될 확률이 좀 높고요. 아무래도 수도권 특목 자사고라든지 교육특고 일반고처럼 내신 따기가 다소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굉장히 좋은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는데 예년보다는 그런 경쟁자들이 조금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 의대 수시에서 합격자들의 내신 컷은 선배들보다 조금 낮아질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지방의대는 이런 수도권 학생들의 유입이 줄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나 학종에서 내신 컷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1, 중3 학생까지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 추세고요. 중2 학생들부터 이제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 학생 수가 적어질 경우에 전반적으로 학생들 내신 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선배들의 의대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종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학종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종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해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럴 경우 당연히 정성평가가 예년보다 강화될 수 있다. 사실 입학사정관 여건이 열악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 말은 학종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내신 같은 정량평가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종으로 선발해야 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서류평가에도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또 자소서나 면접 같은 평가 요소들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의 원래 취지에 맞는 정성평가, 종합평가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선배들보다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의대 입시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참고해서 다음 영상도 기회가 되면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특히 의대 입시와 관련된 궁금증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 제작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